전쟁이 나면 우리가 더 손해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비굴한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 중에 북한이 한 5년, 10년 보수적으로 봐도 그때까지 이제 핵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핵을 보유할 수 없는 건가요? 왜 없습니까? 어, 그 상황이 바뀌면 네, 지금 이게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약속을 했어요. 네, 핵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네, 핵을 이용해서 의료, 의술에 활용을 하고 그런 분야 인류의 평화와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우리는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핵 기술, 핵 원료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북한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북한은 외부의 연료와 지원을 받은 다음에 그 약속을 어기고 핵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라는 거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어떤 차원이 틀리냐면 전에는 비행기가 1000여 대가 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지금은 핵무기가 있으면 한 대가 가서 폭탄 한 발만 떨어뜨려도 1000대의 비행기의 효과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무기고 그래서 이런 무기를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갖다가 중화시킬 수 있는 거는 나도 그만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한 미군이 여기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겠네요. 사실 뭐 여러 사람이 핵무기 갖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너희들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우리가 처리해 줄게.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안하지만 네, 일단 미국의 얘기를 믿어줘야죠.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이런 약속을 어겼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핵? 아니지. 우리가 빨리 핵무기를 만들어야죠. 아, 그렇죠. 그래서 핵무기를 가지면 쉽게 말해서 너 죽고 나 죽는 그런 전략이에요. 너 죽고 나 죽기 때문에 너도 살고 나도 살는 서로 안 쓰는 거죠. 네, 그래서 핵무기를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세상이 더 안전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네, 하여간 상대방이 우리를 얕잡아 보기는 힘들지. 그리고 우리처럼 뭐 중국이 역사상 우리를 여러 번 공격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생각하면 핵무기를 가져야 될 당위성은 넘친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의지가 약화가 되거나 또는 상황이 바뀌면 우리도 뭐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죠 이제. 아, 그렇군요. 아, 핵을 원천적으로 못 가질 수는 없는 거군요. 그냥 가질 수도 있는 거군요. 명분만 있으면. 그렇지. 못 가지는 그러니까 능력은 되는데 네, 가능력은 되는데. 그에 대한 그 대가가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한처럼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돼서 북한이 지금 경제 제재를 받는 이유가 네, 그거거든요. 그런 걸로. 북한이 평화적으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핵무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약속을 어긴 거예요, 북한이. 네.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를 받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언제부턴가 자기네는 핵국가니까 인정해달라. 그리고 인정해달라. 알았어, 너희 핵국가야.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네가 약속을 어겨서 제재받는 것도 그것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약속은 왜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미국한테 따질 걸 따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에 자기네 군인들을 데려다 놨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군인들의 부인들, 가족들과 아이들을 여기 데려다 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건 진짜 미국을 미국. 공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북한이 주한미군 떠나라. 빼내려고 하고 있고 북한은 그렇다 치고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 미군 철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뭔데 그러면은 이 양반들 생각에는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는 한반도에 갑자기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김정은이 뭐 서울시장도 되고 뭐 대한민국 대통령도 되는 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네. 아까 얘기한 그런 그 비인도적인 그런 정치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하는 그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언젠가는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요, 요거는 이제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신 건데 질문 좀 해달라고. 전쟁이 나면요, 우리나라에서 안전한 지역이 있나요? 땅속이 안전하죠. 땅속에 그러니까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만 피하면 되는 건지, 뭐 제주도를 넘어가면 되는 건지. 그런 것보다도 네. 우선 서울이 너무 비무지대에 너무 가까워요. 가깝고 네. 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 서울에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한테 물과 식량, 탄약, 배터리를 갖다 주는 사람, 서울에서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해 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엔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뭐 좀 떨어진 데로 내려가야죠. 피해 주면 네. 우리가 마음 놓고 서울 지역을 방어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정부의 그런 지시를 잘 듣고 따르는 게 좋습니다. 정부의 얘기를 잘 듣고 정부의 얘기가 애매하면 걸어서라도 이렇게 전투 지역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이게 현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작전 계획 같은 데서도 전쟁이 나면 평양을 가장 먼저 때리는 건가요? 평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평양을 가장 먼저 미사일로 치는 거예요. 평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요즘에 또 저희 운달 책방이 그 방산업 관련해서 그 주식 투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그 미래를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제 쪽에서도. 근데 사실인가요? 그럼요. 사실인데 세계 방산 시장 규모가 1,000조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한 20조 정도를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한 2%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세계 방산 시장 규모의 압도적 선두가 미국이에요. 네. 근데 미국이 그냥 압도적 선두가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독점이네요. 우리가 통상 1등부터 10등이다 그러면은 차이가 안 나면은 좋은데 네. 한 사람이 일단 70을 먹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30을 가지고 2위부터 뭐 몇 위가 이제 되는데 우리가 그 2위부터 10위 사이의 그 간극이 그렇게 네. 넓지가 않아요. 2위, 10위는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다는 표현이 네.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강점은 네. 우리는 뭘 잘 만들어요. 제조. 그러니까 이 젓가락질을 잘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하고 저 일본, 독일, 이런 데. 독일 젓가락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이 베트남 뭐 이런 그 조그만 거 만들고 하는 게 우리가 잘해서 제조하고 그다음에 가성비, 그다음에
납기 내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하여튼 앞섭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부족한 거는 원천 기술이 부족해요. 우리가 비행기를 한 대 팔아도 거기서 남는 이득금의 60%를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져가요. 네. 이거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휴대전화도 지금 그런 비슷한 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비슷하죠. 않습니까? 다른 분야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선 취약점 중에 하나가 원천 기술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를 많이 해야죠. 그죠? 그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연구자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의사 되려고만 하지. 그래서 공과대학 공대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와 존경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그 또 한 가지 이제 취약점이 원천 기술도 없지만 미래에 네.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레이저, 그다음에 AI. 특히 AI 같은 거는 머리로 할 수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를 치면 둘째가 나면 서럽잖아. 저 유대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데에 대한 투자, 그런 데에 대한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비행기를 만들면 비행기는 크게 세 가지 구성품으로 돼 있어요. 기체, 비행기 외형, 기체. 엔진,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뭐 항전 장비, 네. 레이더니 뭐니 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네, 첨단 기술이. 그러면 항전, 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게 전체 비행기 값의 요새 60%예요. 유튜브, 구글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우리가 뭐 딴 나라에서 만든 비행기 껍데기만 사와가지고 네. 엔진 사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되파는 게 60% 남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제가 구체적인 예는 들고 싶지 않은데 네. 뭘 개발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개발하는 데 더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고 하면은 세계 방산 시장에 지금 한 20조 플러스인데 네. 이게 왜 획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2%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조 원밖에 안 됐어요. 6배가 는 거, 7배가 는 거네요. 이게 7배가 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와. 그러니까 굉장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런 투자, 또 사람에 대한 투자, 연구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과 우리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AI, 레이저가 제가 보기에는 미래예요. 이놈의 미사일들이 하도 많이 날라오고 지금 뭐 엊그저께도 극초음속 했잖아요. 쏴 떨어뜨리기 어려워요. 드론도 아까 제가 쏴 떨어뜨리기 어렵다고 그랬잖아. 저기 뭐 이스라엘하고 저기만 봐도 그 재래식 무기를 쏴도 방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저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개발을 해서 지금도 뭐 일부는 되지만 빨리 개발을 해서 되면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런 거 다 무력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북한은 망하는 거지. 그래서 그 레이저 기술, AI, 드론 거기에 따른 새로운 그 전술 개념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무기 개발을 막 이렇게 할 때는 군대에 있는 그 장군님들이나 뭐 이렇게 작전 짜시는 뭐 참모장 뭐 이런 분들하고도 막 교류를 하는 건가요? 산업 간에? 이것도 다큐멘트.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나요? 그냥 산업은 산업대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몰상식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교류하면서 현장과 괴리되는 약간 뭐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네. 군인이 네. 업체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업체 사람이 군대에 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구나. 제 경험에 의하면 좋은 그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나처럼 잘 보이는 걸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근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 10kg야.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아. 그래서 이거 들 수가 없다.
갖다 버리겠다 나는. 왜냐하면 이게 10kg면 네. 총알 1000발하고만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가겠습니까? 총알 1000발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2,000발을 하겠죠. 1,000발이나 1,000발 얹어서. 차라리 탄약을 가져가지. 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중령 때 막 지랄 발광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주는 줄 아세요? 쇳덩어리인데 연탄찌개가 생겼어요. 네. 그 여기 벨트에다 꽂고 여기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보라 그러더라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정말 야삽으로 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개발한 사람이 또 무슨 뭐 표창 받았다고 어디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면서 저놈이 저걸 만든 거구나. 근데 거기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와. 네.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보이기만 하면 뭐예요. 무거워서. 그거 전시에 써야 되잖아요. 기동하면서.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 주면 갖다 버리지. 그렇죠.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거. 맞아요. 근데 이제 고정돼 있는데 응? 방어할 때는 쓸 수 있겠지. 그 휴대폰도 옛날에 이만했잖아요. 그건 안 쓰잖아요, 사람들. 그 자, 휴대폰 그나마 되기나 했잖아. 네. 그렇군요. 한 가지 또 좀 궁금한 게 중국은 군사력이 그래도 G2라고 해서 막 미국한테 막 약간 소위 막 개기기도 하고 막 뭐 전쟁 뭐 대만 해협 뭐 이런 데 오면 우리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그러잖아요. 미국하고 이렇게 붙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가 되나 보네요. 규모 면에서는 뭐 상대가 되고요. 네. 중국이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네. 1년에 구축함을 네. 5대인가 6대인가 막 이렇게 찍어내요. 미국은 5, 6년에 한 대 나올까 말까, 한 척이 나올까 그래요? 말까. 미국이 지금 그 생산 제조업이 아주 난리예요. 난리. 그 구축함이 항공모함 같은 건가요? 아니요. 구축함은 임무가 옛날에는 구축함은 주로 잠수함을 잡는 역할이었는데 요즘은 처음에는 전함이라는 게 있어서 전함에는 큰 포를 달고 있으면서 상대방 큰 전함을 그 격침시키는 게 임무였고 네. 이 전함이 크니까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축함들이 있어서 이 구축함은 빨라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찾는 데에도 유리하고 막는 데에도 유리해. 그래서 이 큰 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중간에 순양함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런 구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구축함이다, 순양함이다, 뭐 이런 구분이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구축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가는 그런 배들을 중국이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 수병들도 많이 키우고 뭐 이렇게 있는데 과연 중국의 그 구축함이 미국의 구축함하고 능력이 같다? 그거는 믿기 어렵죠. 그다음에 그 항공모함도 지금 중국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한 10년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항공모함 운영한 게 100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해봤지만 1년 동안 운전한 사람하고 10년 동안 운전한 사람하고 그렇죠. 그 똑같은 차례도 특히 비상사태에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많다는 겁니다. 많고 현재 그 중국이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이 지금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거는 대만이고 그 다음에 저쪽에 위구르족 있는데 뭐 이런 데인데 위구르족 그쪽은 뭐 지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건 대만인데 이 대만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들 중에는 배와 배가 싸우면 중국이 상대가 안 되지만 바로 여기서 미사일로 이 배들을 공격. 특히 그 핵탄두를 가지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런 거를 생각하면 미국하고 그 질적인 면에서는 대등할 수가 없지만 싸우면은 상당한 하여튼 고전을 면하기가 어렵다. 육지에 있는 그런 미사일들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지금 한 가지 참 염려스러운 게 자꾸 우리 서해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해 지역을 자꾸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바다술이라는 미사일을 크루즈 미사일을 시험을 했거든요. 네. 저거 이제 몇 년 있으면은 그 완성이 될 텐데 저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우리 그 서해안에 그 활동하는 배들이 굉장한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해올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이 괜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해 볼까봐 네. 상당히 참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북한이 그런 무모한 장난질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장군님께서 북한과의 전쟁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게 뭐 특별한 함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나면 네. 우리가 잃을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래서 전쟁을 피해야 되지만 네. 비굴한 평화를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우리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할 거예요 아마. 네. 북한은 일종의 뒷골목 깡패라고 똑같아서 내가 여자친구랑 어딜 가는데 뒷골목 깡패 한 3명을 만났다. 시계 풀어달라고 그러면 시계 주는 거죠. 지갑 달라고 그러면 지갑 주고. 그러나 내 여자친구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때는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워야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면 일단은 자기가 무술이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또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의지가 없으면 그 깡패들은 그 왜 중고등학교 때도 그러잖아요. 만만한 약한 애들 끝까지 괴롭히죠. 끝까지 괴롭히고 귀신같이 알잖아. 맞아요. 누구를 조져야 되는지.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10원이었다가 그 다음 날은 100원이고 그 다음에 북한한테 처음부터 딱 나서야지. 맞아요. 우리가 선의의 마음만 갖고 북한한테 해봤자 우리가 해봤잖아요. 안 되죠.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더 손해이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비굴한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북한이 우리를 넘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그 일환의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것들. 네. 이 휴가 나온 병사들만이 병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간부들이 그렇죠. 뭐 아니 군생활 10년씩 한 사람들이 군복도 제대로 못 입고 머리도 더부룩하고 그런 군대가 이게 과연 그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우리가 진짜 그 다른 나라들 뭐 미국만 계속 생각하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만 보더라도 그 싱가포르는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 네. 싱가포르는 그 의무 복무 기간이 2년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길어요? 우리보다 길어요. 와, 그렇구나. 예비군 훈련 10년 동안 해. 그렇구나. 그 예비군 훈련 기간 중에 1년에 며칠이더라. 45일인가 뭐 굉장히 길어요. 예비군 기간이. 네. 45일까지 동원할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한 15일인가 뭐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만약에 신고 안 하고 외국 나가잖아요. 싱가포르 남자가. 네. 그러면 그 감옥 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싱가포르, 스웨덴 같은 나라들 군대 다 합쳐봤자 10만도 안 돼. 쬐까만 나. 그렇지만 그 나라 군대 훈련하는 거 장비 갖춘 거 한번 보세요. 똘똘해. 네. 그리고 뭐 그야말로 그 군인들은 전투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고 북한이 우리를 넘나다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 주한미군 무조건 철수하라고 그런다든지 군대가 좀 실수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무능한 놈 막 그냥 그 질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인들이 그래도 고생하는데 격려도 좀 해주고 잘못할 때는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건 따끔이지 모욕을 줘가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장군님 오늘도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끝으로 저희 운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달 책방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돈 많이 버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 치안과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서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또 돈만 가져가면 좋은데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사랑을 다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안보가 튼튼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보라는 것은 그냥 따로 돈과 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군사 기술이 우리의 민간 기술로도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지금 안보 흐름을 잘 보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원들의 가격에 대한 동향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를 많이 아실수록 안보에 관심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실 겁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범 장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